안녕하세요. 카본빌더 임종필입니다. 카본빌더 사업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문제의식을 보시면은 첫 번째 집이라는 그 ERP 서비스를 제가 한 20년 전에 개발을 했습니다. ERP하고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다라는 생각이 든 게, 본 서비스, 그러니까 주택관리, 임대관리에 사용되는 본 서비스보다 그것을 하기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베이스가 되는 그 로그인이라든가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서비스, 공통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것만 딱 모아서 만든 게 카본 빌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 사업 같은 경우 보면은 게임을 출시했는데 게임이 성공을 못해서 본인들이 공을 들인 게임 엔진 있잖아요. 게임을 개발한 엔진을 만든 것을 공개해서 이렇게 성공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용했던 한 굉장히 오래 전이죠. 한 10년 전쯤에 이용하고 최근에는 뭐 거진 10년 동안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한 7, 8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근무보드에 들어갔더니만 20년 그때 당시 10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20년 정도 지금 그 지나는 그 우리나라 20년이나 됐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뭐 60% 이상의 웹 서비스를 이제 공급을 했던 굉장히 그 흥행을 했던 그 근우보드에서 지난 10년 동안 뭐 지금은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10년 동안 앱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요 근우보드처럼 한번 설치해서 바로 앱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였어요. 야, 어떻게 근우보드에 앱을 만드는 이렇게 움직임이 하나도 없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API를 개발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PI 관련돼서 제가 커뮤니티 근노브에 들어가서 API 이렇게 개발하셔야 되고 막 사실 저는 그 근노브는 아니고 다른 그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걸 가지고서 API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앱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고민되고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인증이었어요. 인증. DWT로 만들어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로그인이 풀리고 그리고 앱을 만들게 되면 그 API에 대한 도메인과 앱에 대한 도메인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메인에 대한 그 다른 에러에 대한 그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어찌어찌 해가지고 거진 한 1년 넘게 고민하고 막품했는데 로그인이 자꾸 풀려야 이런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거를 해결을 한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 나이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만든 거죠, 결국 근우보드에서. 그래서 그거를 근우보드용으로 변경을 해서 인증 시스템이 완성된 형태로 API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공개를 했는데 프론트엔드가 없다 보니까 그 프론트엔드를 또 만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앱은 API에 그 인증하는 버전까지 다 넣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아예 프론트엔드와 API까지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나의 근우보드처럼 한번 이렇게 설치하면 바로 앱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공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API를 좀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신경을 더 써서 동적 파일 기압 라우팅으로 바꿨고 그리고 쉽게 폴더 파일명 구조로 할 수 있게끔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바꿨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스벨트와 캐패시터. 그러니까 스벨트가 굉장히 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할 줄 알면은 1차적으로 초기에 어떤 그 교육만 받으면은 거의 그대로 배운 그대로 바로 HTML 페이지 만들면 바로 이렇게 그 페이지가 나오게끔 되는 굉장히 쉬운 그 형태로 그 개발자의 개발의 뭐라고 해야 돼 난해함을 굉장히 덜어주기 위한 어떤 그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마치 이제 그 컴파일 과정 비슷한 걸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컴파일 해가지고 서비스로 전환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캐패시터라는 코르도바 기반을 해서 전환 발전을 한
하이브리드 앱, 그러니까 HTML로 웹사이트를 만들면은 이걸 그대로 하이브리드 앱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서 캐패시티를 딱 묶게 이 두 가지를 묶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다.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원을 해서 카본빌더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AI 같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지금 만들어 놓은 단순한 API의 구성 요소를 조금 더 버전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로 PHP를 러스트로 변경할 수 있고 MySQL을 PostgreSQL을 연결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싱글로 만들어져 있는 그 MVP 서비스를 그 도메인별로 그 목적별로 이렇게 관심사별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그 확장해서 만들 수 있게끔 전환하고, 그리고 다국어 설계가 들어가서 글로벌로 바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설계가 들어가는 형태로 그 API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고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MVP를 쉽게 빨리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다 쉽고 이미 선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로직만 집어넣으면 바로 MVP가 나오니까. 근데 이 서비스를 하다가 성공을 하게 된 거야.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엔터프라이즈로 전환을 하더라도 쉽게 전환할 수 있게끔, 거의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쉽게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그 새롭게 뭔가 더 엔터프라이즈 개발한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게끔 개발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대박이 쳐가지고 뭔가 고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을 많이 쓴다고 했을 때 뭐죠? 중간에 이제 띄어먹어야 되냐, 돈 띄어먹는 어떤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다라 하신 분들은 이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 전환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지. 투자자들하고 이미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엔터프라이즈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고비용 쓴다고 하면서 거기서 비용 쓰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돈을 중간에 코킥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안 좋은 서비스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여담이고, 아무튼 NoSS 지금 100%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나서 이거 이렇게 흔히 말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SaaS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MVP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 때문에 그 SaaS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건데, 나중에 이게 잘 되게 되면은 증가되는 어떤 그 비용의 가파름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게 되면 돈을 손해를 많이 보게 되신다. 물론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전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두 가지죠. 그냥 비용이 쉽게 벌어서 비용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이거를 익사이트 하게 되면은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익사이트시 이게 비용으로 다 전환이 되어서 계산이 되거든요. 결국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의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카본빌드를 만들어서 이 증가폭을 최소화시키고 이걸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엔터프라이즈로 만든다고 했을 때 엔터프라이즈 하는 그렇게 투입된 인력들이 그거를 100% 만들어야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수율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서비스에서 엔터프라이즈 전환을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저희 카본빌더를 쓰는 게 맞다. 그리고 AI 수요처로서의 카본빌더라고 이제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예전에 블록체인이라든가 메타버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가 마치 막 굉장히 많이 퍼질 것처럼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혁명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찍어내는 형태의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로 의뢰를 받아서 개발을 하는데, 저희 최초에 블록체인 개발할 때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 줄 아는 업체에 의뢰를 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배우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개발을 받는 의뢰의 거의 10배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와 엄청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대단한 기술이나 가서 봤더니만 대단한 기술이 아닌 거야. 근데 이게 너무나 코스트가 높게 측정되어 있다 보니까 흥행을 하니까 너는 블록체인에 가서 그러면 금융권 서비스니까 엄청나게 코스트 높게 측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코스트를 높게 측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난 디펜스를 합니다. 이거를 별거 아닌 걸 가지고서 이거를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꼭꼭 써매주고 자신들만 알고 있고 이 서비스를 못하게 막 오픈되지 못하게 막 방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우 보조에 블록체인 라이브러리가 그냥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막 올라가 있었어 봐요. 그러면은 근우 보조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냥 라이브러리 살짝 깔아가지고 엄청 여기저기 뭐 저렴한 가격에 납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에 보면 블록체인 관련 라이브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인사이트라고 보거든요. 없다. 메타버스도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그 대기업에서만 흔히 말해서 일반적인 시중 가격 대비 10배, 20배, 100배 넘게 그렇게 코스트를 측정해 놓고 본인들만 다 그 이걸 흔히 말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대중화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AI는 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저 같은 AI 오픈소스, 그러니까 제가 카본 빌더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말씀드리지만 요 안에는 어플리케이션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I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계속적으로 추가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AI 오픈소스가 많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안에 오픈소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누보다는 이 굉장히 그래서 이용하고 많은 이용자가 있는 그리고 공급자가 있는 이 커뮤니티에 하이브리드 앱 형태가 없으니까 하이브리드 앱을 이식시키고 그 안에 AI를 또 이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AI 사용 오픈소스가 있어야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데 물론 AI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오픈소스도 자기가 슬렁슬렁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바로 쉽게 AI가 만드는 것보다 세팅이 돼 있어 그냥 깔아서 10분 만에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카본 빌드의 수익원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 오픈소스면 어떡하냐 하면은 수익원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카본 빌드 오픈을 하고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강의파리를 좀 해야 되겠죠. 뭐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스베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1차적인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은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AI를 얘기했던 이유는 AI를 공급을 하게 되면 AI 허브 AI와 API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물론 자기가 운영하는 컴퓨터, 자기가 그래픽 카드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서버를 운영하면서 AI 추론되어 있는 결과물을 뱉어낼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를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AI 추론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큰 병목 형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새만금에다가 물도 있고 태양광 발전이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AI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추론을 그냥 대기업에서 그냥 다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모델보다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놀고 있는 유휴 시간에 유휴 대기 전력과 대기 자원을 이용해서 공유하는 서비스를 카본 빌더에서 런칭을 할 겁니다. 이미 뭐 G코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급망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카본 빌더로 공급망을 먼저 선점해서 쭉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카본 빌더에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냥 API 형태로.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지금은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넷이라고 해서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도 추론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또 방법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이런 개인들 PC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MCU 같은데 또 보면은 굉장히 적은 단위의 작은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NPU를 넣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추론이라는 게 뭐 LLM처럼 이렇게 굉장히 라지 모델의 추론뿐만 아니라 어떤 제어라든가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사이즈가 다양한 형태의 추론 서비스가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래서 API, AI 카본 빌드 AI 추론을 이렇게 연결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 개인 컴퓨터들, 개인 스마트폰에 있는 추론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레벨별로의 추론 공급과 그리고 추론 그 소비하는 형태의 이거를 두루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론 공급 허브만을 먼저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추론을 소비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먼저 API 공개 형태, 오픈소스 형태 공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추론 허브를 연결하는 형태로 수익 모델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카본 빌더는 도메인은 carbon.kr이고요. 아직 그 사업자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첫 번째 집 사업자는 있는데 카본 빌더 사업자는 별도로 아직 있지 않고 이번에 모두의 창업인가 거기에 지금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나서 그게 잘 되면은 그 관련된 사업자 별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도메인에 있지만은 별도 창업에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런 형태, 이런 취지로 지금 카본 빌더가 좀 개발되고 있고 사실 카본 빌더 자체에 대한 그 개발은 한 7, 80%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공개만 하면 되는데 마사지를 좀 하고 있다. 마사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